경찰들은 30년 근무할 때 10,000번의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요. 너무 많은 대리배상에 시달립니다. 연봉을 여쭤봐도 되는지.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한 근무한 사람들 정도의 연봉이 나옵니다. 2013년도서부터 계속 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혹시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지원하려고. 안녕하세요. 상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상생정보통 MC 허경입니다. 오늘은 경찰들을 전문으로 상담하시는 경찰 상담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경기 북부 경찰 마음동행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오민지 상담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기 북부 경찰 마음동행센터 상담사고요. 우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찰 마음 동행센터가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찰분들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든 아니면 개인의 그런 심리 문제든 전 영역을 아울러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태원 사건 기억나시죠? 경찰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소진되시잖아요. 이 소진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개입 상담도 같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로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이 이태원 일로 인해서 힘드셨던 분들을 위한 이제 힐링 캠프라고 사업들도 진행했었어요. 혹시 또 다른 업무들이 있을까요? 심리 상담, 예방 상담, 위기 상담 다 상담만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네. 마음에 드시죠? 네. 행정적인 업무가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정말 상담만 진행을 해도 괜찮은 건지. 예를 들면 기업 상담은 상담사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같이. 근데 여기에서는 항상 EAP 협회가 행정 업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그냥 상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EAP 담당 기관이 바뀔 때마다 상담사도 바뀌나요? 아우, 그런 큰일 날 소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오래 하셨던 분은 2013년도서부터 계속 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계속 함께 갑니다. 안정적이라는 네. 소리로 들렸어요. 네.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네. 마음동행센터를 근무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시작했던 게 범죄 피해자 상담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참 하다 보니 경찰들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경찰들은 30년 근무할 때 10,000번의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한다고 해요. 대리배상과 함께. 그 위험한 일에 처한 사람들은 다들 굉장히 아주 민감해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까지 다 경찰들이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 경찰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범죄 피해자 업무를 한 6년쯤 하고 있을 때 마음동행센터에서 상담사를 구한다는 걸 본 거죠. 문의를 드려봤더니 이제 경찰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굉장히 좋다. 같이 일해달라. 이렇게 해서 일하게 됐어요. 상담사로서의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07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서울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1년 정도 인턴십을 하고요. 2년 정도 청소년 상담센터 일을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키웠죠. 2015년도 때서부터 보건소에서 성인 상담을 쭉 하게 되고요. 2017년도서부터는 이번에는 서울경찰청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하게 되고 2019년도 때서부터 이제 1급 준비를 열심히 해서 2020년도 1급을 땄는데 육아를 안 했더라면 좀 단축될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남았죠. 경찰 마음동행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실 때 어떠한 점이 메리트가 되셨었는지. 네, 범죄 피해자 상담을 6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를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센터에 들어가려면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공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매년 한 번씩은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보통 겨울쯤 겨울쯤 올라오고 또 마음동행센터의 특징상
저희는 전국에 18기관입니다. 서울서부터 저기 지방에 있는 분들까지 그중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데에서 뽑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겨울마다 그렇게 한 번씩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맨 처음에 2013년도에 한 명이었다면, 근데 지금은 18기관에다가 사람 수가 40명 가까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경찰청도 경찰들이 심리를 위해서는 상담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공고는 올라옵니다. 좀 더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네요. 40명은 늘어났긴 하지만 40명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안 나가시는 분들. 얼마나 좋은 직장이길래. 저도 여기 와서 가장 큰 메리트는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상담에서 어떤 걸 겪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정리할 시간들이 있는 편이에요. 일단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좋았던 건 저희 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제 컴퓨터와 제 책상이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공동 사무실 안에서는 막 서로 좀 신경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집중하고 싶을 때에는 내 사무실 안에 콕 들어가서 책 보면서 내담자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은 혹시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제가 지원하려고. 혹시 2급도 가능할까요? 2급이신 분들도 개중에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은가 봐요. 네, 쉽지가 않고 임상분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상담사들을 뽑지만 임상하시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고, 그걸 감안했을 때는 1급이 유리해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선발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경찰 마음동행 센터의 전시는 경찰 트라우마 센터였어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나의 상담 능력이니까 네, 1급은 따시는 게 좋습니다. 소방이든 좀 경찰과 유사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 또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내담자들이 있는 조직에 대한 이해가 네. 어느 정도 있는 비슷한 조직이니까요. 그러면 혹시 처우. 연봉을 여쭤봐도 되는지. 연봉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은 이제 선생님들 대학 상담실에서 1급들이 받는 그 연봉 딱 그 정도 받습니다.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7년 이 정도는 근무한 사람들 정도의 연봉이 나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더 많이 받기도 하나요? 연마다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실적이 좋으면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대신 실적이 좀 좋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만큼 연봉 드리기 그럼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경기북부센터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하고는 사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센터들이 다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기도 하지만 사례에 대해 좀 깊은 얘기를 할 정도로 대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신뢰관계가 쌓이는 건 조금 힘들 수 있다. 경찰 상담만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근데 경찰분들이 가장 장점은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리적인 쪽보다는 그래도 평범하고 건강한 쪽에 더 가깝다. 경찰 상담에서 특징이자 좋은 점이고요. 근데 좋은 점만 있지 않겠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네. 경찰로서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담실에 간다는 건 나 좀 어딘가 아파요, 취약해요, 이런 게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실에 오실 때 서로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되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을 안심시키고 여기는 신뢰를 할 만한 곳이다, 이런 신뢰관계를 쌓는 데까지가 어렵습니다. 약간 선생님만의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기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어요. 나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 건가?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하지만 당신은 굉장히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러 용기 있게 오기도 한 굉장히 자원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왔다고 해서 너희 건강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봐드리는 게 저희 팁이라면 팁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 내담자로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진짜로 라프가 막 생겨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또 그러니 기분이 좋네요. 네. 근데 실제로 어찌됐건 공감이 우리가 상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감이 여튼 신뢰의 시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은 특별히 좀 더 섬세한 공감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여기 오는 건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일을 할 때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예를 들면 여기 조직은 굉장히 좀 경직되고 아주 큰 조직이잖아요. 조직 내의 개인으로서 맞추면서도 나는 나의 욕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불안한 사람이라 원래 불안이나 트라우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내 일상에서 복합 트라우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저도 있고 범죄 사건, 뭐 현장 이런 거랑 연루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한테 따돌림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의 눈빛을 봤을 때 막 긴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견디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좀 그런 상담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경찰 마음동행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앞일은 근데 저도 모르겠다. 네. 근데 당분간은 여기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만두실 때 저한테 연락을 조금 주시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상담 전후로 선생님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옆에 있는 25층 오피스텔 계단을 걸어요. 머리가 산란하면. 거기 옥상에서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힘들면 이제 내려와서 카페라떼 같은 거 한 잔 마시면서 혼자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되게 쉽고 간편하고 경찰 상담의 세계를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상담자들이 길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은 문이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상생정보통이 좁은 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상담자들의 업무, 예를 들면 경찰 상담의 업무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포기만 하지 않고 내가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가서 할 수 있고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실 거다. 그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촬영을 하면서 이런 분야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상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희 고양이가 이제 근데 14살이거든요. 곧 있으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개를 보면 눈물이 나요. 펜로스. 네, 펜로스. 그래서 그 상담에 대해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 다음 영상에 나옵니다.